오늘은 인체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흡수가 잘 돼야 합니다. 먹기만 하면 뭐합니까? 영양분들이 잘 몸속으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가능하면 국은 먹지 마십시오. 이게 소화할 때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은 입안에 침에서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 아밀레이스라고도 하죠. 가 분비가 돼서 탄수화물, 녹말을 분해를 해서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오래 씹으면은 엿당이 되어서 단맛이 나게 됩니다. 음식물이 이제 그 입안에서 한번 소화가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물이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의 벽에서 소화 효소인 펩시노젠이 분비가 되고 위에서 또 나오는 다른 그 물질인 산성이 강한 염산이 위 벽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pH2의 강산성을 갖는 염산하고 소화 효소인 펩시노젠이 합해져서 펩신이라는 물질이 되고, 이 펩신이라는 물질이 음식물 중에서 단백질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염산은 살균 작용을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일단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장에 나가면 위장에서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지방은 분해가 전혀 안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장으로 넘어가는 음식물은 장 입구에 있는 십이지장에서 소화효소들이 분비가 돼서 1차적으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위장 바로 밑에 있는 이자, 췌장이라고 그러죠. 췌장암이 유명한, 아주 악독한데, 위장 바로 밑에 있는 이자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서 십이지장에서 이제 그 음식물들을 분해를 하는데, 췌장인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췌장, 즉 이자가 상당히 중요한 장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화 효소 중에서 아밀레이스, 아밀롭신, 이거는 탄수화물을 분해를 해서 녹말을 엿당, 말토스로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화 효소 중에서 트립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트립신은 음식물 중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소화 효소 중에서 리파제, 라이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이 리파제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개를 다 분해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췌장에서 나와서 십이지장으로 나와서 십이지장에서 일단 분해를 한 거죠. 이렇게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 쪽을 더 강력하게 분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을 밑에 보면은 간 밑에 그 쓸개가 있어요. 쓸개가 담낭이라고도 하는데, 이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와서, 이 쓸개즙은 이제 어디서 만드냐면 간에서 이제 만든 쓸개즙이 이 쓸개 담낭에 보관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담낭관을 타고 들어와서 십이지장으로 나와서 얘네들이 그 지방을 분해를 하게, 지방을 소화를 분해를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십이지장에서 이제 한 차례 이제 그 분해가 또 된 그 음식물은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소장으로 들어가게 된 음식물은 그다음에 이제 그 효소, 또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 엿당이, 탄수화물이 엿당으로 변했는데, 이 엿당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꿔주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끝까지 분해를 해준 거예요. 아주 잘게 해서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혈액을 통해서 일단 간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서, 간에 가서 해독작용을 한 후에 피를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전달돼서 이 그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온몸의 그 영양소 및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위장 밑에 있는 그 췌장 이자는 20cm 정도 길이로 복부 뒤쪽, 위장 뒤쪽에 있고 12지장에 둘러싸여 있다. 주요 기능은 아까 소화효소 분비하는 것 이외에 혈당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저하시키거나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이자에서 만드는 그 이자액 소화 효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모두를 분해합니다. 음식물 소화에서 얻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흡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침샘에서 이미 아밀라이제가 분비돼서 1차, 2차 분해가 1차적으로 분해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그 단백질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은 몸이 붓는 부종이나 머리털이 빠지는 모발, 그다음에 피부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지방 흡수 문제, 지방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은 체중 감소와 설사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췌장암은 세계적인 명의들이 모두 두 손 두 발 들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암이고, 췌장에는 이자에는 혈관, 담관이 모여 있어서 전이가 무척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되자마자 말기 사망에 이른다. 발병 후에 4 내지 8개월 만에 모두 사망을 하게 되고 5년 생존율이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배우 김영애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증상도 없고 조기 발견도 어렵다. 그다음에 증상으로는 눈이 노랗게 되는 황달, 가려움증, 구토, 식욕부진, 그다음에 소변색이 진해지고, 발생 원인으로는 음주, 흡연, 커피, 육식, 당뇨, 대장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자 췌장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쓸개, 담낭,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복부 우측 위쪽에 있고 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담석증이라는 병이 많이 생기는데, 담석증은 담낭에 저장된 액체가 단단히 굳어져서 결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쓸개에서 생기는 거죠. 전체 담석의 80%가 콜레스테롤이 굳어져서 생긴 겁니다. 담석은 담즙 정체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개나 담석관, 그 통로에 생긴 그 담석, 돌이죠, 돌. 그래서 하고, 담즙,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보관이 돼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는데, 이 쓸개즙은 소화된 음식물을 중화시키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는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간에서 제조가 돼서 담도를 통해서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간이라든가 담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췌장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생기면은 담즙이 정체가 되고 심각한 질병이 유발됩니다. 담관 내 담석, 담관 협착, 암, 염증 등으로 담즙이 정체가 되게 되고, 증상으로는 피부가 가렵고 긁으면은 피부가 손상이 되고, 피부와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어두워지고, 대변색은 밝아지고 역겨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피가 이제 적혈구인데, 백혈구는 뭐 이제 그 싸우는 전사고, 이제 그 온몸에 그 산소와 영양소를 날라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오는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적혈구인데, 적혈구의 수명은 4개월이에요. 4개월이면 죽고 새로운 적혈구가 생성이 되는데, 오래되거나 손상된 적혈구를 분해할 때 형성된 폐기물이 피 안으로 들어가서 축적이 되면은 빌리루빈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이 빌리루빈이 담즙의 흐름을 막고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정상적인 적혈구 폐기물은 담즙과 합해져서 담관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이동을 해서 대부분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담즙이 부족할 때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돼서 뼈 조직이 손상이 되고, 또한 비타민 K 흡수가 안 돼서
혈액 응고가 안 돼서 피가 멈추지를 않죠. 출혈이 자주 된다 이거죠. 재미있는 것은 노루라는 동물은 쓸개가